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ESG를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SG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그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은 이제 요새 특히 이제 MZ 세대나 이런 그 세대들이 이제 이제 그 소비층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은 아주 예전 세대보다는 되게 가치 소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동일한 뭐 가격이 내지나 뭐 그 가격이라 한다면은 조금 더 그런 환경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그 소비자 대응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혁신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여러 가지 규제 이슈라든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ESG를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ESG를 하려다 보면은 그 ESG가 과연 우리 회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ESG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따로따로의 관계가 아니라 합해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ESG를 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ESG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합을 시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했던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금형을 뜨는 기업이었는데 그 금형을 뜨면서 깎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찌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찌꺼기들을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생산의 공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폐기물도 줄일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생산 단가를 더 원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 공정을 올리면서 내가 생산성도 올리고 생산 원가도 낮추면서 또 ESG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서로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거양득 개념이 될 수가 있다. 회사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게 실제 ESG를 요구하는 대기업이나 또는 어떤 규제 이슈도 부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필요한 ESG가 필요한 이유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무래도 그 고객사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고객사가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은 또 ESG 공급망 ESG 차원에서 협력사인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마찬가지로 ESG 경영 체계가 필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함으로 인해서 대기업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ESG 경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ESG 경영을 잘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금의 어떤 확보의 이점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K라든지 시중에 많은 은행들이 ESG 경영을 나름대로 잘하는 업체들을 우수 기업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대출의 요건들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확보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고객사인 어떤 해외 기업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국의 어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ESG 경영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ESG 경영을 잘 함으로 인해서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ESG 준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어떤 자본이나 어떤 인력적인 리소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ESG 경영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생소해하고 낯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SG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SURE 개념으로 좀 슈어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S는 셀프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진단, 자기 분석 개념인데 일단 자사가 ESG 경영 측면에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가 진단의 어떤 방식이 있지만 필요시 이제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어떤 공인된 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기업이 ESG 경영 측면에서 E는 어떻고 S는 어떻고 G가 어떻다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그치지 말고 이제 U의 단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 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ESG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개선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R 단계, 레포트의 단계인데 물론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레포팅 어떤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 그런 보고서 형태를 써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단계에서 이제 이밸루에이션 E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외부의 어떤 그 평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정확한 자가 진단과 또 필요시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확한 자가 진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ESG 시스템에 대한 구축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추진 과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전담 부서라든지 어떤 담당자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ESG는 결국 데이터의 핵심적인 것들이 데이터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어 탄소 수정량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력과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어떤 ESG를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